한국의 요소수 대란은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정부가 이번 사태는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으로 치겠다는 발언을 했을 만큼 이러한 공급 대란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자는 경제성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수입처 다변화, 자체 생산량 비중 및 비축량의 증대, 대체재의 개발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교훈이었죠. 또한 요소가 없으면 화물 운행과 물류가 막혀 산업과 경제가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특정 상품의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근 품귀 현상이 빚어졌던 요소수와 20대 우선관리 품목 중 4대 긴급관리 품목에 대해 생산설비 구축과 수입선 다변화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다가 공급망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였죠. 이혁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3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한 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대 우선관리 품목 중 업계와 논의를 통해 안정화 방안이 구체화된 4개 긴급관리 품목과 요소의 안정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해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동남아, 중남미, 호주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 관리의 병행, 전략적 비축 확대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위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했을 때 뭘 배운 거냐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요소수 사태와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리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역 분쟁 중인 호주를 공격하여 석탄 대란을 일으킨 중국 정부 스스로의 무능에서 초래된 것이고, 중국 정부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게 공식 입장이며 사태의 원흉인 중국조차 요소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취약한 자원수급 현황을 옹호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요소수 대란으로 한국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다행히도 한국에는 위기를 이겨낼 줄 아는 국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이 또 한 번 빛난 것입니다. 나는 한국이 두렵다의 저자인 제프리 존스는 한국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늘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 없이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낼 줄 아는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요소수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 부활이라도 한 듯 전국 곳곳에서 요소수 기부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요소수 대란의 품귀 현상이 벌어졌지만 당근마켓 등의 각종 중고마켓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한테 갔으면 한다며 요소수를 무료 나눔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한국인은 아침에 뉴스를 보니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일을 나가지 못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요소수는 비록 10리터짜리 한 통이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라며 화물 종사자분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누군가에게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싶지 않다며 요소수를 흔쾌히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을 분들이 많다라는 반응을 보였죠. 또한 요소수 대란으로 소방차도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에는 소방서에 남몰래 요소수통을 두고 가는 선행이 잇따랐습니다. 수많은 익명의 기부자들은 요소수만 두고 갈 뿐 편지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근무 중이던 소방대원이 성함과 연락처를 물어도 기부천사들은 그저 미소로 답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 속에서도 소방을 위해 마음을 보여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희 소방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한국 사회를 훈훈한 분위기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과 전혀 상반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한국이 요소수 대란을 겪을 때 일본은 별다른 공급난을 겪고 있지 않고 있고 한국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상황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11월 5일 일본 재무성은 일본은 지난해 확보한 암모니아 96만 2,814톤 가운데 77%인 74만 3,231톤을 자체 생산했다면서 일본은 준비되지 않은 한국과 다르다며 한국을 까내렸죠. 하지만 지난 7일 일본 뉴스에는
일본이 한국을 비웃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재무성이 자체 생산이라고 말한 80%가 순수 자체 생산이 아니라 여러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일본은 한국보다 월등하다며 한국을 비난하던 일본인들은 중국이 원재료 생산을 줄여버리는 바람에 일본에도 요소수 대란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죠. 현재 일본에서 요소수의 가격은 점점 오르다가 12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20리터가 라쿠텐에서 36,000엔, 인터넷 최저가가 26,000엔으로 평소의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폭등했습니다. 결국 관련 일본 최대 회사인 미쓰이 화학에서는 1월부터 수주 제어 및 보유 재고 조절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고, 일본 내에서는 요소수 대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로부터 어디에 가도 요소수를 얻을 수 없다. 연말에 트럭이 달릴 수 있을까? 이대로는 물류가 멈춘다는 등의 불안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이 보인 국민성이었습니다. 모두가 단합하여 선행을 베풀면서 위기를 이겨내려던 한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매점매석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는 요소수를 빼돌리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주유소에서 요소수의 가격 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주유소 주인과 손님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등장했죠.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보도했었던 로이터 통신 등의 주요 외신들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한 외신 기자는 충격적인 일본의 국민성을 전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요소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지만 국민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다. 한국인들의 행동은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여러 차례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줬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행동은 왜 일본이 과거의 위상을 뒤로하고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라며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그저 그런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에는 일본인들의 저열한 국민성이 있었다고 팩트 폭행을 날린 것입니다. 외신에서 일본의 국민성을 비난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 비상사태였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이 보여준 국민성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대지진과 쓰나미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 이재민들 사이에서 식품 창고와 빈집을 약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이뤄 쓰나미에 쓸려온 금고를 도구를 이용해서 빼내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길거리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 약국, 고급 의료품 등에 있는 물건들을 절도하고 약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도 동정 여론이 크게 일어 구호물품을 보내고 인력을 파견하며 성금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놀랍게도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망언으로 회답했죠. 치졸한 정부와 간사한 국민성, 외신 기자의 말대로 일본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